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우수 경칩도 지나고 절기는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스컴에서 꽃 소식을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꽃이 피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얼마 후면 생활 주변에 개나리들도 노란 꽃을 만개해 우리의 움츠린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리게 해줄 겁니다. 봄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개나리는 대개 줄기를 잘라 흙에 꽂아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부모와 똑같은 복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된 셈입니다. 이렇게 대량 복제로 번식하다 보니 개나리들은 열매를 맺을 일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은 심산유곡 등에서라도 개나리 씨앗을 찾고 있지만 발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개나리가 실증이 나서 개나리가 자라던 곳에 다른 꽃나무를 심는다면 개나리라는 종은 점차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도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일부 생체 기능이 퇴화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매도 그 일종이겠죠. 편해도 적당히 편해져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면역도 그래야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줌바댄스 수강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종과 충남에서 밤사이 4명이 더 나와 대전, 세종, 충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8명이 됐습니다. 특히 충남의 확진자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7일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천안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초 감염 경로로 추정되는 줌바 댄스 강사 워크숍에 대한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석자 한 명이 검사를 거절당한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가 하면 당국이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고도 뒤늦게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령은 대천해수욕장 등 충남 서해안의 최대 관광지지만 대전 등 충청 내륙 지역에서 가려면 고속도로가 없어 불편이 큽니다. 때문에 9개 자치단체가 보령, 대전, 충북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자체 분석 결과 경제성이 충분해 올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4일 서산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과 상인 100여 명이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갑천 호수공원에 들어서는 논체험장과 캠핑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시민 휴식 공간은 늘어납니다. 지난달 19일 발사에 성공한 천리안 위성 2B호가 목표로 한 정지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30일 이상 걸리던 대전의 도시개발이나 건축 관련 민원 처리와 위원회 개최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어제 이 줌바 댄스 수강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이 대전, 세종, 충남 누적 확진자 또 모두 128명이 됐죠. 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세종과 충남에서 확진자가 각각 2명씩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만 벌써 4명이 늘어난 건데요. 어제 세종과 충남에서 각각 3명씩 모두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들 중 4명은 이 세종과 천안 지역의 줌바 댄스 수강생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세종 지역 확진자 3명은 50대 여성 1명과 40대 여성 2명이었는데 이 그제 확진된 이 세종 지역 줌바 댄스 강사로부터 지난달에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 50대 여성이 바이올린 강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여성으로부터는 수업을 받은 6명이 의심 증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검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온 겁니다. 네. 오늘 세종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이 40대 여성 그리고 10대 여아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모두가 이 바이올린 강사가 근무하는 음악학원에서 접촉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사회 확산 경로가 뚫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걱정이 크실 텐데 다행스러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보건복지부 직원이 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부서원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네. 접촉했던 직원이 모두 51명이었는데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충남은 이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었는데 현재 충남 상황 좀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도 오늘 오전에 확진자 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7일 만에 어제 확진자가 100명에 도달을 했는데요. 오늘 확진자 2명이 늘면서 충남 확진자는 모두 102명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각각 22살, 24살의 여성인데요. 22살 여성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부부 확진자의 딸이고요. 네. 이 24살 여성도 줌바수강생의 딸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 어제 확진자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확진자는 3명이었는데 역시 모두 천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천안 지역 줌바댄스 수강생이었고요. 나머지 2명도 50대 여성 공무원과 그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관심을 모았던 지역의 최초 감염원도 윤곽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난달 15일에 천안에서 전국 줌바 워크숍이 있었다 그래요. 예. 이 모임에 참석했던 대구 지역 강사 3명 가운데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로써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강사가 모두 29명인데 29명 가운데 8명이 양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 세종과 충남 지역 강사들이 이 워크숍에서 코로나19에 1차로 감염이 된 뒤에 이 수강생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보건당국도 이러한 경로를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오늘까지 나흘째 추가 감염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바탕으로 이제 확진자 수를 보면요. 이 충남이 102명, 대전이 18명, 네. 세종이 8명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8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격리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 천안에서 공무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천안 지역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천안시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첫 공무원 감염자는 지난달 1일 확정 판정을 받은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소속 A씨인데요. 이 아내가 줌바댄스 수강생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역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제 토요일에는 이 천안 동남구 복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B씨 그리고 동남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C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둘은 부부 공무원입니다. 이들의 3살 난 딸도 같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어제는 또 B씨와 함께 근무하는 천안 지역 여성 공무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천안 지역의 공직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공무원들 곳곳에서 고생 많이 하는데 빨리 쾌차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대구 경북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이 대구 확진자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죠.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혹시 저기 달빛 동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대구와 광주의 그 동맹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구하고 광주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꺼냈는데요. 대구가 달굿벌이잖아요. 달굿벌의 달, 광주는 빛고울. 그래서 빛고울의 빛을 따서 달과 빛을 따서 달빛 동맹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7년도인가요? 이 대구시와 광주시가 맺은 상생 협약입니다. 네. 이 협약에 따라서 광주시가 이 대구 지역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섰는데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주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도 이 대구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확진자 가운데 336명이 충남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대부분 경증 환자들인데요. 이 병원별로는 천안과 서산의료원에 17명씩이 입원해 있고요. 네. 홍성의료원에서도 16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천안 우정연수원이 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이 됐는데 이곳에서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대구 확진자 284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웃이 진짜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충남도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주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예, 대구 환자분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 대전 충남북 9개 자치단체가 보령, 대전, 충북, 보온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죠.
네, 이 대천해수욕장을 가진 보령시는 이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잖아요. 하지만 바로 직결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어서 다른 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충남의 사각지대입니다. 네. 이 지난해 말 청양에서 보령을 잇는 국도 36호선이 확장 개통이 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 9개 자치단체가 보령에서 대전, 대전에서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 서해로 가는 빠른 길을 원하는 충북자치단체와 이 보령에서 대전을 직선으로 연결하려는 이 대전 충남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이 보령에서 부여, 공주, 논산, 계룡을 거쳐서 대전까지 오는 1구간과 이 대전에서 보은을 연결하는 2구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총 사업비가 3조 1,530억입니다. 예. 이 고속도로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관건은 경제성 아니겠습니까? 경제성 분석은 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지난해 말 국토부의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돼서 첫 물꼬는 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올해 말에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 계획에 포함되는 게 과제인데 문제는 역시 타당성 평가입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 자체 용역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결과 경제성이 1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자치단체들은 이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서 올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번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각오입니다.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보건소에서 확인한 임신부 932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신부 1명당 마스크 2장을 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보건소가 확인하지 못한 임신부도 구에 요청하면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임산부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확진자의 소유 차량 가운데 검사기간이 임박하거나 끝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부터 2달 연장합니다. 신청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되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통지서 등 증빙자료 확인 뒤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모건대도 이번 한 달간 교내 입점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합니다. 편의점과 카페, 식당, 서점 등 21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지역엔 5에서 10mm, 대전과 세종 등 그 외 지역은 10에서 30mm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3도 분포로 대부분 영상권을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대전, 세종 17도, 천안, 서산 16도 등 14도에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코로나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적인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됐고 기존의 총선 이슈는 모두 코로나19에 묻히는 등 민심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각 정당을 차례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기구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진의 어지구입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충남에도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7,00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 이 여파가 우리 충남까지 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감도 커지고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권도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총선 선거운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느라 그런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뉴스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접했을 텐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끝까지 대응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 그 코로나 추경이 정부의 국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긴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이 와 있는데요. 이 추경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빨리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도 지금 정세균 총리가 지금 대구에 상주하면서 코로나19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정이 이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코로나19가 악화되면서 이 정치권의 총선 선거 운동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고, 또 그래서 깜깜이 선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4.15 총선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총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또 선거 연기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아마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금 한 달 이상 그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요즘에 또 선거가 이런 그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또 미디어라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많이 또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보자들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접촉 방법을 수로 찾아야 될 것 같고,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좀 어렵겠지만 우리 동네 어떤 지역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일꾼을 뽑아주시는데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요즘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총선에 또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 이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전당원 투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민심보다는 이 거대 양당이 이제 이 독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석을. 그래서 국회에도 좀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정치 개혁의 방향이고 정치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이 개정 선거법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정치계의 대의에 저희들이 동참을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이 자기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정치계를 역행하는 이런 뭐 비례 무슨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선거법 개정 선거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네. 저희 당은 이 문제를 일부 뭐 최고의 몇 명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로 우리 당원들께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어렵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이제 온라인 또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이게 기존의 선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 총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뭐 저희 당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모든 행사들이 다 최소화돼 있고, 또 저희들이 또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금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지금 막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 출근 인사를 하면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그 길거리 인사들 또 각 단체들과 어떤 정책 간담회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이제 정치 신인들한테 이 상황이 또 더욱 불리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예,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어디 뭐 어떻게 유권자들을 만날 방법이 없거든요. 네. 지금 여느 때 같으면 우리 충남 당진 같은 경우에는 이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농협 운영 공개가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 3월 달에. 네. 그러면 각 마을마다 이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지금 그런 행사들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방법이 없고 그냥 SNS 뭐 이런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구별로 지금 후보자 공천이 속속 확정이 되고 있는데, 네. 충남의 후보자 확정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저희들 충남에 지금 11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천안갑, 천안병, 홍성 예산만 남겨놓고 다 공천을 마무리했고요. 네. 이 나머지 세 지역구도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네. 이번 주 안에 공천이 뭐, 다 예, 다 끝납니다. 예, 마무리됩니다. 예. 후보들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이번 그 총선에서 가장 훌륭한 후보를 저희들이 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거쳤고요. 또 아주 능력이 있는 분들, 또 국정 경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당연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충분히 저희 당 후보를 믿고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뽑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이슈가 될 텐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지역 이슈가 부각될 거로 보시나요? 지금 그 충남에서는 가장 큰 그 현안이 이 충남 혁신도시 지정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예. 이 문제가 다행히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좀 그래도 앞으로 남은 행정조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네. 제대로 된 행정도시를 우리 충남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고요. 나머지도 여기 지금 이제 뭐 서해선 북선전철 서울 직결하는 문제, 예. 또 평택 오송 이 복선화 사업 천안화선 정치학 설치하는 문제, 예. 또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하는 문제, 또 분화모 하구 복원하는 문제, 또 수도권 전철이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문제, 예. 또 서산 이 3단까지 지금 산업촉도가 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산항까지 연결하는 문제, 또 이런 다양한 그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이 충남 전체를 볼 때 그 개발의 불균형, 그렇죠. 예, 국도균형. 그러니까 서남부 예, 지역은 좀 낙후가 됐죠.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뭐 공약이나 이런 건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그 지금 그 혁신도시 그 지정법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말 수도권에 막 몰려 있는 이 인구와 이 모든 것들을 좀 북투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양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바탕을 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이 충남 지정 문제도 다른 타 지자체가 다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버를 가지고 충남 혁신도시를 가져왔듯이 일단 이 혁신도시를 가져와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어떤 공기업이 오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정부가 잘 상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도시, 좋은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이 모범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국토균형 발전 충남이라든지 서해안 벨트 소유권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혁신도시 시즌 2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공공기관이 122개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이 중에서 근데 이젠 꼭 우리가 유치해야 될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기관들 지역을 근데 이게 위해서. 지금 이제 저기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다른 또 혁신도시하고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건 어떤 지금 공기업들을 우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긴밀하게 저희들이 협의하고 예.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힘 있는 집권 여당 우리 더불어민주당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승도 도지사와 함께 상의해서 좋은 공기업들 우리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천안 시장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네, 지금 우리 훌륭한 후보들이 지금 경선에 지금 돌입을 해서 이번 주로 다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천안시장 애석하게 저희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재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좋은 후보를 뽑아서 임할 것이고 또 천안 갑평 또 이렇게 좋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안으로 다 이제 우리 선수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충남도 위원장으로서 빨리 선거 캠프를 우리 기획단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 선거를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돌아갈 것이냐. 정말 이 국정 농단 세력, 이 적폐 세력들에게 다시 이 대한민국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개혁, 혁신 이런 점에서는 훨씬 저희들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우리 도로 박근혜당을 찍어주지 마시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께 꼭 표를 몰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사태 속 4.15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어기구 위원장과 알아봤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